쿠팡으로 시킨 물건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무거워서 지금 남편이 도와줄 거예요. 빨리 들어주세요. 아니 조금씩 들어요, 조금씩. 자, 지금 로켓 프레쉬 언박싱 중입니다. 저는 참외네요. 요즘 참외가 너무 맛있어서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란이에요, 계란. 오, 괜찮아요. 와우, 쿠팡에서 산 수박을 금방 쪼갰는데 너무 잘 익었어. 수박 먹을 사람 손 드세요. 알 맛있음. 오, 수박 줘요. 알았어. 엄마가 잘라줄게. 잠깐만. 수박 줘요. 아우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앞쪽에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었잖아요. 제가 쿠팡 프레쉬를 이용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여기 앞에 표지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라는 부제를 가지고 나온 책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언컨택트라고 하면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사회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예견된 상태이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단계긴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리거가 돼서 그게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만 해도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앞에서 설명해드린 쿠팡이 있고요. 그리고 쓱배송이나 저는 마켓컬리 같은 것도 이용을 해봤는데 쿠팡 프레쉬가 저는 주말에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말에도 밤 12시 이전에만 결제를 하면 저렇게 수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용하고 있는 게 배달 앱이에요. 배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죠? 요즘에는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그런 서비스로 인해서 사람 얼굴을 진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용했었던 그 서비스 중에 클로젯 쉐어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맡겨놓고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빌려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쇼핑할 때도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옷이든 가방이든 뭐 화장품이든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서비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 이후에 이 학교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서 회사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가 집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 중에서 이 책 속에 약간 끝부분에 나온 건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한 이틀 만에 이거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앞쪽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에서 생기는 관계 스트레스와 미안함이라는 감정의 거북함이 사실은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마켓컬리를 비롯해 여러 업체의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쓱배송을 비롯해 당일 배송도 많이 이용한다. 직접 장 보러 가는 일이 크게 줄었다. 아니, 거의 갈 일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건이 배송될 때도 문 앞에 놓아두고 보내주는 메시지로 확인하는 것이지 배송 인력과 마주칠 일도 없다. 오늘 바로 쿠팡 프레쉬를 이용했을 때 바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쳤던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마주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더 이상 미안하거나 감사한 어떤 감정도 개입하지 않고서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단지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언컨택트는 우리의 변화된 욕망의 산물이다.
타인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언컨택트의 욕망을 키운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스쳐 지나가는 존재다. 가족은 점점 줄어들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인맥도 점점 달라진다. 지속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카페나 식당서 마주한 종업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종사자들과의 관계가 더 잦기도 하다. 음식을 배달시키건, 세탁물을 맡기건, 스포츠센터에 가건, 병원을 가건, 은행을 가건, 호텔을 가건, 주유소에 가건, 우린 거기서 스치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관계에선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 서로 명확한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갈등도 기대도 깊이도 없다. 과거엔 이런 관계의 사람들과도 친분을 나눴다. 단골이 되고 친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서비스에서 언컨택트를 받아들이고 있다. 식당에 가서도 사람이 아니라 단말기에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한다. 이런 단말기에 결제를 넣는 시스템들이 요즘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커피나 햄버거를 사러 갈 때도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다 한다.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하고 가서 받아오기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기술적 편리함만 준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람과 직접 주고받는 말을 줄게 했다. 말이라는 건 감정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주고받는 말 자체가 없어지니까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지기도 또 서운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언컨택트 기술이 애초에 감정이 개입될 여지 자체를 없애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누렸던 그 서비스 수박이 한 5, 6kg 정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제가 밖으로 장을 보러 나가서 사가지고 뭐 배달 서비스를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들고 오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벽 배송을 시키면 내가 이거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그런 미안한 감정이 생기는 걸 없애준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미안한 감정이 생기는 건 불편하다. 그런 불편감을 아예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감사의 감정과 달리 미안함은 오히려 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내가 받는 서비스를 위해 상대가 너무 고생한다는 느낌이 들면 우린 미안해질 수 있다. 이런 감정은 소비자에게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나 모두 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에 시달리고 감정 노동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가 겪는 심각한 스트레스도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이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도 언컨택트다. 사람과의 대면과 접촉을 최소화시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가질 심리적 불편함이나 감정적 미안함을 줄여주는 것이다. 서비스업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남의 집 자식이에요. 어디 보니까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써있던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바생을 보호하려는 그런 말을 써놓은 걸 어디선가 저는 봤어요. 미안하다는 사전적으로 남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다라는 뜻이다. 미안은 영어로도 안쓰럽거나 남 부끄럽다는 의미, sorry, 불편하다는 의미, uneasy, uncomfortable, 후회스럽다는 의미, regret를 가진다. 미안하다는 마음 자체가 불편한 감정인 셈이다. 습관적으로 미안해를 남발하는 사람이 진정성 없이 여겨지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컨택트 서비스에는 이 감정, 미안한 감정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컨택트는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데도 효과적이다. 미안한 감정이 사라지는 시대,
더 나아가 미안할 상황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감정과 갈등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점점 언컨택트가 확대되어가는 시대. 우리가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을 수 없지 않겠나. 분명 언컨택트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방식이 과거 세대와 요즘 세대의 차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엄밀히 세대 차이보단 변화한 시대에 적응한 사람들과 익숙한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더 맞겠지만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끝에 약간의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이 언컨택트 시대에 익숙한 사람과 거기에 발맞춰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새로운 차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내일 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이 사실 더 재밌었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상현실 세계와도 내용이 또 가상현실 세계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흥미 있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